안녕하세요. 아일랜드 워킹 홀리데이 유경험자 발표를 하게 된 최다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동안 아일랜드에서 워킹 홀리데이를 하면서 경험한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모쪼록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또 발표 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질문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크게 6가지로 구성했습니다. 왜 아일랜드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게 됐는지, 또 기본적인 정착 과정은 어땠는지, 일은 어떻게 구했고 어학은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아일랜드에 대한 매력과 마지막으로 워킹 홀리데이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워킹 홀리데이의 주 목적은 관광, 취업, 어학연수이기 때문에 국가 선정 시 제일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어학연수를 받으시면서 취업보다는 문화를 음미할 생각이시라면 크게 미리 준비가 되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를 어느 정도 습득하고 가신다면 문화적 측면으로서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한테는 영어만큼 능숙한 외국어가 없었고, 현지에서 영어를 쓰면서 배우면 자연스러운 구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영어를 쓰는 아일랜드를 먼저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항상 궁금해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해외에 거주하는 경험이 제 개인적으로 메리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연스럽게 그들의 삶의 방식이나 생각의 차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고의 수용력을 확장시키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일랜드가 유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유럽 여행에 관심이 많으신 분이라면 그 접근성에 눈길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라이언에어나 에어링구스 같은 아일랜드 기반 저가 항공사들이 있기 때문에 가까운 국가들은 여행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삶의 1년을 써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과연 워킹 홀리데이를 가는 것이 얼마나 이득이 될지 고민을 안 하실 수가 없으실 텐데요. 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만 하면 내 삶에 이루어질 게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었고, 또 지금이야 워킹 홀리데이를 갈 수 있는 여건이지만 나중에 가면 그 선택지조차도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가게 됐고, 또 그렇기 때문에 좀 가시적으로 이룰 수 있는 목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IELTS로 설정을 했고, 또 독립 경험이 없는 저에게 많은 것을 직접 부딪혀보며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가능한 한 이곳저곳 많이 다녀보자는 소소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알찬 워킹 홀리데이 생활을 위해서 가시적인 것들이 아니더라도 각자 작은 목표들을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착 과정에 대해서는 크게 직구하는 방법이랑 함께 지역 선택지 팁, 또 IRP 발급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집을 구할 때 치안을 제일 우선시 두고 그 다음으로 구하고자 하는 방의 형태와 예산을 바탕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방의 유형에는 싱글룸과 더블룸이 있는데, 혹시 트윈룸이나 트리플룸 같은 경우에 예민하신 분이라면 싱글룸을 추천드립니다. 작년 8월에 갔을 때 제 렌트비가 오르는 과정 중에 있었고, 또 구할 수 있는 방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조급하게 구하시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어떤 유형의 방을 원하는지, 또 본인의 예산이 얼마 정도인지 미리 정해놓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구하기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래도 요새 렌트가 너무 비싸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은 좀 타협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귀국했을 시에는 보통 한 달에 800유로 정도 지불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주로 다프트를 이용해서 호스트들에게 메일을 보냈고, 또 집주인과 같이 쉐어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다프트를 이용해서 한 50통 이상 메일을 보내서 인터뷰를 3개 정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인터뷰 본 집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지만 사기의 위험이 다프트보다는 높은 편입니다. 집 키를 받고 입주하실 때까지 보증금을 건네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돈을 선입금해달라는 요구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최소 거주기간은 보통 1년을 요구하는 호스트들이 제일 많지만 보다 보면 집주인의 선호대로 다른 요구기간도 많이 있습니다. 보증금은 한 달 렌트와 동일하고, 집을 구할 시에 렌트에 공과금이 포함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호스트와 이야기하에 입주가 확정이 된다면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호스트 측에서 렌트, 보증금, 또 거주기간에 대한 항목들을 작성하고 사인을 한 후 저에게 계약서를 건네는 형식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주로 라디에이터로 난방을 하는데 방 안에는 주로 침대 옆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집을 고려할 시에 주변에 있으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마트랑 정류장의 접근성, 그리고 개수인데,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더블린 외곽에 살았지만 버스가 많아서 시티센터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 대중교통으로는 트램인 루아스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집을 구하면서 위험구역들을 먼저 제하였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네이버에서 찾은 위험지도가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런 위험구역은 네이버나 아니면 더블린 단톡방에 문의할 시에 쉽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IRP는 아일랜드 내에서 전화로만 이야기 가능한데요. 천천히 얘기를 보통 해주시기 때문에 또 모르시면 다시 물어보시면 다시 친절하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예약하기 전에 노트나 컴퓨터에 아일랜드 핸드폰 번호와 여권 번호, 이메일 주소 등 기본적인 사항을 먼저 적어놓고 연락하면 대답하기가 수월합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슬라이드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포네틱 알파벳표를 보면서 철자를 읽어주시면 정확하게 읽어주실 수 있습니다. 또 예약은 짧으면 보통 일주일 내에 아니면 길면 최대 3달 정도 후로 잡히게 됩니다. 이민국 방문 시 예약을 잡았다는 이메일을 보여주셔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이것은 핸드폰으로도 가능합니다. PPS에는 이를 구한 과정이랑 더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초기 정착 비용으로 어학원비를 제외하고 1,000만 원을 들고 갔고 이를 구하기 전까지 좀 크게 불편함이 없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8월 말쯤에 도착해서 11월에 제대로 된 잡을 얻었으니까 3개월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없이 생활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에 따라 주급을 받는지 월급을 받는지가 갈리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일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본사를 둔 회사이기 때문에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보통 아일랜드에서는 주급이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페이를 받으면 높은 비율로 렌트에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지만 남은 돈으로 생활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식당에서 트라이얼을 하면서 다른 곳도 계속 면접을 봤습니다. 주로 인디드나 잡스.ie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원을 했고 또 더블린 외곽의 스타벅스에 한 번, 더블린 시티센터의 마트 내 카페 한 번, 그 외에도 어학원이 끝나면 CV를 직접 돌리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시티센터 내 포차라는 한식당에서 연락을 받고 PPS 넘버를 받기 전에 이머전시 텍스가 너무 많이 떼어서 잡레터를 받으려고 요구를 했었는데요. 식당에서 몇 번 요청을 거부당한 후에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다가 집 근처의 스타벅스에서 면접을 보고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구직한 곳은 집 근처 더블린 외곽이라 주변 주민들이 단골로 많이 오셨고 덕분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굳이 단점을 꼽자면 카페이기 때문에 팁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근무지에서 잡레터를 받으시면 레비뉴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중간에 서류를 추가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서류가 통과됐다거나 아니면 레비뉴에서 비밀번호가 담긴 메일을 전송을 했다는 식의 알림이 따로 없기 때문에 보통 그냥 기다리다 보면 어느샌가 집에 메일이 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CV를 먼저 제출을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어필하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자기소개서를 써서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직 어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면 호텔이나 펍, 카페 등 가지각색의 일자리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선호도에 따라 지원을 하시면 됩니다. 종종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구인을 하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명회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학원에 대해서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느낀 어학원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장점으로는 일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쓰는 말들만 쓰기 때문에 좀 개인적인 그 수준을 객관적으로 점검하기가 좀 힘듭니다. 하지만 어학원에 다니면 이런 부분을 많이 점검을 할 수가 있고 또 안정적인 숙소를 발견하지 못하실 시에 어학원에서 제공하는 홈스테이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은행 계좌를 개설할 때 학생이라는 신분을 입증하기에 수월하고 또 친구들 사귀기에도 용이합니다. 일만 하다 보면 또 같은 직종의 사람들만 보게 되지만 어학원에서는 되게 많은 직종에서 근무를 하고 또 근무를 했던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원에서 진행하는 각종 방과 후 이벤트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일자리를 구할 때 보통 시간이 완전히 비어있는 사람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비교적 힘듭니다. 또한 개인에 따라 학원이나 선생님을 선호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루하거나 또 유용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학원과 일을 병행하면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학연수 가능 최대 기간인 6개월 동안 어학원에 다녔고 총 500만 원대를 어학원비로 지불했는데요. 초반 3개월은 일반 영어반을 다니고 나머지 3달은 IELTS반에 들어가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최종 지불 가격에 IELTS 시험 비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학원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반 정착 때 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서 유대감을 많이 쌓았고 또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저희 루틴을 잡아줘서 불안감을 많이 줄여주는 용도였던 것 같습니다. 어학원이 끝나고 나서도 아쉬움이 들 정도였지만 다른 분들의 후기를 들어보면 부정적인 의견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개인의 생각에 따라 많이 나뉘는 것 같습니다.
IELTS를 따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또 아일랜드 하면 펍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많은 펍도 있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면 펍을 가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또 아일랜드 맥주의 근간에는 기네스가 있기 때문에 기네스 스토어 하우스를 반드시 방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밑에 층에는 기네스의 제조 과정과 마케팅 역사를 엿볼 수 있는 박물관이 있고 중간에 한번 테이스팅 타임을 갖습니다. 또 마지막에는 건물 꼭대기층에서 파노라마 뷰로 더블린을 보면서 기네스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일랜드에는 성들도 정말 많은데요. 입장 가능한 성들도 있고 또 도심에서 가까운 곳들도 많아서 관광지로서 접근성도 좋습니다. 또 섬나라인 만큼 많은 해안가를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성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해안가들도 많아서 휴일에 소풍 가는 기분으로 해안가와 성 둘 다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말레하이드라는 곳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더블린에 거주하면서 서쪽에 있는 골웨이를 몇 번 갔었는데요. 모어 절벽이 정말 유명합니다. 보통 투어를 가면 골웨이 시내랑 모어 절벽을 같이 가는 형식으로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블린과 비슷한 듯 다른 듯한 그런 분위기가 매력적이었습니다. 다들 아일랜드 날씨에 대해 들어보셨겠지만 비가 정말 자주 내리고요. 덕분에 잦은 무지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록의 나라로 유명한 만큼 들판도 많아서 자연적인 경관으로 많이 힐링이 됩니다. 진드기나 벌레도 거의 없어서 들판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분들도 많고 다만 야외에서 무언가를 드실 때는 갈매기를 항상 유의하셔야 한다는 점이 살짝 아쉽네요. 그 외에 추가적인 여행지로는 슬리브 리그나 콩크, 링 오브 케리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슬리브 리그라는 곳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해안 절벽 중 하나인데요. 개인적으로는 가보고 싶었지만 못 가봐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고 또 주로 해안 절벽에 놀러 갈 때는 날씨에 관한 이유 때문에 겨울 전 9월 정도까지를 추천드립니다.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오고 나서는 영어에 많이 능숙해졌고 또 그 전에는 형식적으로 배운 영어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말로 많이 나오지 않았었는데 현재에서는 어찌됐든 영어를 써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구사에 도움이 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학원을 다니면서도 제가 구사하는 영어에 오류가 있었는지 점검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문화를 접함으로써 사고를 확장시킨다는 개념이 전에는 추상적이었는데 실제로 경험해보니 생각이 더 유연해지고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에서도 독립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어찌되었든 아일랜드에서 1년간 정착하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워킹홀리데이를 통해서 독립성도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현재 휴학생인데 큰 목표 없이 땄던 IELTS가 제가 교환학생 준비를 하는데 요건을 충족시켜줘서 다음 학기에는 프랑스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문화 수용력을 높일 수 있는지 1년간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교환학생을 통해서 배울 것이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또 1년간 언어의 중요성도 몸소 깨달았기 때문에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또 가서도 프랑스어를 꾸준히 공부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